오늘 이제 일요일 밤이고, 이제 직장인분들 이제 내일부터 또 출근하셔야죠. 그래서 또 7월도 다 끝나가는데,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뭐 지금은 퇴사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가죠. 한 3년 반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월화수목금이 좀 별로였고, 특히 금요일 날 퇴근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일요일 날 딱 지금 시간대 밤 한 9시, 10시 때 잘라고 생각하면은 깝깝합니다. 예, 지금 이제 7월 말이라서 아마도 여름 휴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7말 8초라 그래서 여름 휴가를 좀 있으셔서 그나마 좀 나으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요일 밤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팩트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다 보면은 또 1년이 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제가 이런 글 써있지만은,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 2배 정도 만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지금 공지상 여기네요. 네, 직장인 퇴사하고 월급 2배 만들고 나온 이유, 이런 글도 썼는데 이게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글이거든요. 이 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하는 맥락은 뭐 제 유튜브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사실 맥락은 뻔해요. 왜냐면은 어, 첫 번째로 직장 생활을 부담 없이 해야 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면은 되게 뭐라고 하지? 팍팍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랬었고, 이게 월급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깎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이제 받아보면은 정말 살 수만 있게 주죠. 예. 그리고 월급이 뭐 내가 원하는 만큼은 많이 주지 않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도 이제 만나보고 했지만은 본인 월급에 만족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 월급에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부수입을 만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월급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인데 부수입이 일단 1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부담이 없죠. 그럼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오르는 효과거든요. 예. 근데 직장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연봉 1000만 원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그 거의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하죠? 연봉 고과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따라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어 부수입을 좀 100만 원도 만들면은 다른 것도,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또 내가 뭐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다른 거를 함에 있어서도 이 부수입 금액으로 좀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적으로 부담감도 덜 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조금 힘을 빼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건 아니고,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한 50% 정도 줄었던 것 같고, 월급 정도 만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90% 정도 됐던 것 같고, 90% 감소. 예, 그리고 월급 2배 정도 만들었을 때가 그냥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큰 스트레스, 뭐 이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짜증나기도 하는데, 월급 2배 만들면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갑니다. 예, 별 부담이 없어요. 예, 그냥 저분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계시구나 하고 약간 체념하거든요. 근데 저도 월급만 받을 때는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내가 막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월급 정도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월급에다가 일단 100만 원부터 만들어 보셔라. 예. 그리고 이거를 소액으로 시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꾸준히 유지가
돼야 합니다. 예, 이건 팩트예요. 꾸준히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시면은 한 10년,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뭐 이 영상 보시면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직장이 나를 언제까지 보장해 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소위 말하는 뭐 줄서기라고 하죠. 라인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고, 또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직장 위에에서 어떤 판단을 잘못을 해가지고 직장이 좀 위기가 온다든가 뭐 연봉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은 다니되 미리 연봉 정도의 현금 흐름 구조를 별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예, 이거는 팩트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니시던가 그만두던가, 그거는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은행권이라든가 좀 금융기관 쪽은 사실 희망퇴직을 받으면은 많이 주죠. 소위 말하는 연봉,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하죠? 뭐 그 퇴직금 플러스 알파로 뭐 이렇게 많이 주죠.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런 퇴직금이랑 그 뭐 경력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표현이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다른 거를 또 현금 흐름도 만들면서 내 개인적인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열심히 직장만 다니면은 이 돈 가지고 뭘 해야 될지부터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인터넷 검색하거나,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돈 벌고 있는 거, 그것만 찾으시죠. 다른 거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실력을 쌓아놔야 돼요. 직장생활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공무원, 공기업이라 직장 다닐게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강생 중에서도 공무원도 있고 공기업 다니시는 분도 있고 좀 공공기관에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직장은 다니면 다닐수록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뭐 너무 사람들도 좋고 비전도 있고 나는 직장생활 하루하루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제 영상을 굳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월급 정도 현금으로 만드시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고, 좀 얼굴에도 그늘이 졌던 게 많이 이제 밝아지실 거고, 그냥 제가 이건 제 개인적 기준이에요. 소액으로 할 만한 사업, 뭐 투자 이런 거를 병행을 계속 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비앤비, 뭐 단기 임대, 뭐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뭐 부동산 경매도 제가 소액도 하고 있고, 예, 등등.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라고만 하는데 저는 빌라도 하고 토지도 하고 저는 종류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 내려간 줄 아시는데 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샀던 토지 많이 오른 거는 2배, 뭐 30%, 50% 등등 이렇게 오른 것들 태반이에요, 저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예. 사람마다 소액의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제가 유튜브에도 얼마 전에 올렸다시피 500만 원 종잣돈이 있다면 이렇게 돈 버세요라고 영상도 찍었거든요. 저라면은 100만 원이 있든 5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그 돈에 맞게 뭐라도 할 겁니다. 네. 제가 200만 원 있다고 하셔서 도와드린 분도 있고, 저 또한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밑바닥을 기고 있었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정말
목숨 걸고 노력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간절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건 팩트거든요. 네. 나는 누구보다 간절하고 나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올라갈 거다. 그럼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굳이 왜 대출을 받아야 돼? 이러면은 그냥 내 현금에 맞게 뭐라도 하시면 돼요. 네. 다들 대출 다 있어요. 대출 없이 시작하시는 분 드물어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더 잘 될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아, 대출이 있는데 막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안 나아지지? 이런 분 있는데, 저는 10대 때 강남 살다가 20대 때 집이 부도 나서 30대 때 집 부도를 제가 거의가 아니죠. 제가 이거를 살렸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죠. 네. 힘들면 힘든 대로,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가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직장 다니면서도 부수입 무조건 만들 수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다른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인기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500만 원도 있고 뭐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경매만 보더라도 감정가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검색을 그냥 눌러서 입찰가 기준으로 해도 14,000원부터 있잖아요, 지금. 물론 이거에 그 뭐라고 하죠? 물건을 보는 가치를 키우는 거는 그건 나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 방에 내 집에 남는 방 하나 해서 올려보세요. 에어비앤비나 뭐 단기임대 이런 걸로. 그럼 예약사 들어와요. 그 돈이 얼마 들까요? 100만 원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직장 생활을 조금 더 부담 없이 하시고 싶으시면은 부수입을 만드셔서 직장 생활을 부담 없이 하시던가,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하셔가지고 다들 좀 직장 생활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